자, 인권위에 이 연기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육군은 단호하게 오늘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전역을 하게 됐는데 사실 오늘 결과가 이 권고사항을 육군에서 받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창군 이래 이제 이런 사례가 처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7월 달에 이 사람은 원래 2017년도에 인간하고 전차 조종수로 근무를 해왔는데 네. 원래 7월 달에 이제 본인이 성정체감 장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를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휴가를 한 19일 정도 얻어가지고 태국으로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왔는데 의무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심신장애 이제 상급 판정을 받고 육군은 이제 원래 계획대로 전역 심사위원회 회부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전역이 되는 것인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내년도 2월 말에 전역을 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한 13개월 먼저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 결정에 찬반을 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인 출신 시 부대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변희수 부사관은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혔고 부대가 허락해 줬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제 군에서는 어떤 성소수자임을 알고 있었고 휴가 기간 동안 해외에 가서 수술을 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용인하고 이제 휴가를 보내줬다 이런 취지 얘기인데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원래 이제 성정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부적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저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19일 휴가 줘가지고 성전환 수술까지 다 했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저거는 이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여단장 그리고 이제 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다 보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군 인권센터의 임 소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군에서 빌미를 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와가지고 저 사람이 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그대로 나는 군 복무를 갖다 내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실제로 군 인권센터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남들이 보시면은 군에서 인권센터를 만든 것 같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민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 군 인권센터의 임 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을 갔다 오지 않은 분인데 이전에 송영무라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할 때 저 사람을 마치 참모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군들 앞에서도 활개를 치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아무 부대나 막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는 후유증이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결정이 이 지휘계통에 의해서 다 전부 다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지 못한 것은 군 인권센터라고 하는 어떤 민간 조직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 지금 이제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만 변희수 부사관이 오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본인도 이제 결정을 내려서 기자회견을 직접 자청해서 한 4시 30분경에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본인이 이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스스로가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자기는 이제 군에서 복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군에서의 스마트폰 허용이라든가 영창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허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군대에 들어올 때 여군이 아니고 남군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군하고 일종의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계약을 본인이 스스로 파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렇게 본인이 바로 군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 여성으로서 본인이 다시 군대 생활을 갖다 하고 싶다라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저런 작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대두시키다 보면 과연 우리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 또 지금 현재 인구 문제로 군을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적인 감소 이외에 이런 논란을 가지고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이가 더 좋아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군 이래 유례가 없었던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현재 이제 법 체계에서 군이 결정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이 성전환자가 의학적으로 복무에 문제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고 뭐 일각에서는 운동선수들도 성전환 후에 다시 선수로 뛰는 사례가 최근에는 있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장애에 가면 걸음지고 장애 간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걸 허용을 하는 캐나다라든가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유사한가?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이 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재구시를 못 해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무너졌을 때 이 군이라고 하는 조직의 존재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이 생존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과연 이 사항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그 사태를 바라보면서 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군대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병사에서부터 부사관 그리고 장교로 치면은 대위소령이 주력입니다. 네. 나머지 중령급 이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 직책과 계급을 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눈치를 갖다가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지금 빌미를 주고 또 군이 흔들리는 모습을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군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신뢰라든가 이런 것에 정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명심을 하시고 정말 그 계급과 직책에 맞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예.